여러분, 상학에서는 부귀하게 살 상과 빈천하게 살 상을 구분하여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운명에 순응하고 생김새에 순응하여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나 자신의 특성에 맞는 행동을 하고 또 이를 변화시켜 스스로의 삶을 바꾸라는 것이고, 그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상학의 말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발이 크면 실수가 많고 손발이 작으면 지나치게 소심하며 또 얼굴이 크면 급하고 얼굴이 작으면 스스로에 대한 회의가 많다. 네, 이런 말은 형상에 대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 형상마다의 위크포인트, 즉 보완해야 할 점을 알려주기 위한 말인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고유의 성품이 있으며 이것이 그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니 이를 관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과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필요한지,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대로 행하시도록 하세요. 분명 이리 하시면 여러분은 머지않아 큰 부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마가 좁은 사람은 조금 느리게 사세요. 여러분, 이마가 좁다는 것은 성격이 급하고 약간은 다혈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런 사람은 때론 아주 신경질적일 수도 있으며 자신에 대한 질책과 후회가 항상 많으니 마음의 병을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살아가는 행동 하나하나에 순간적인 대처가 급하니 늘 실수가 많아 매사 안정적이지 못한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물론 정이 많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만 늘 표현력이 약하여 전전긍긍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여 스트레스나 우울감, 정신적인 문제로 항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것으로 인해 항상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단점을 이야기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네, 이런 분은 항상 한 템포만 늦게 반응하시고 또 늦게 말하시고 늦게 행동하시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며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이 단점만 보완하시면 항상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조금 느리게 사시는 것이 자신의 삶을 성공으로 번영으로 이끌어가는 형상의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로, 콧구멍이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은 항상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십시오. 여러분, 누군가를 보시거든 콧구멍을 한번 보십시오. 네, 지나치게 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작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콧구멍이 큰 사람은 허풍이나 위세, 허례에 대한 집착이 강하며 또 콧구멍이 작은 사람은 아주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런 사람, 즉 콧구멍이 작은 사람은 늘 스스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늘 실수할까봐, 남들에게 뭔가 책이라도 잡힐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여 이런 사람은 자신감이 제일이며 또 자존감이 제일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항상 자신을 꾸미는, 자신을 멋내는 것에 신경을 써보세요. 분명 삶이 아주 좋아지는 현상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손발이 작은 사람은 늘 너그럽게 사십시오. 여러분, 손발이 큰 사람은 세심하지 못하고 또 손발이 작은 사람은 대범하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네, 이런 사람은 아주 세심하고 작은 하나하나가 다 계획적이며 또 무엇이든 자신의 계획을 벗어나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사람이며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는 전형적인 영역주의자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으로 인해 대인관계에 큰 부족함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베푸는 것에 인색하여 친한 사람과는 아주 친하지만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에 아주 약하다는 거예요. 하여 이런 사람은 너그러운 마음, 양보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큰 인복을 얻어 큰 번영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항상 베풀고 사세요. 자신에 대해 조금 여유로워지세요. 네 번째로, 배가 나온 사람 참 많으시죠? 이런 분들은 무조건 남의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배가 나온다는 것은 소화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 어깨가 앞으로 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운동 부족이 원인이겠지만 저는 상학을 하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상학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느리다는 것이고 또 자신의 주관이 강하여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또는 아집이 아주 강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상학에서는 이런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하니 삶에 회한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항상 어깨를 펴는, 척추를 펴는 습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매사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 이 사람은 자신의 수명을 다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귀가 작은 사람은 무조건 운동을 하세요. 여러분, 상학에서는 귀가 작은 사람은 아주 섬세하고 아주 영민하고 또 아주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이지만 반면 건강적으로는 아주 약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귀가 크면 아주 부귀하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데요. 실은 귀가 큰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서 좋다는 것이지 절대 이 사람이 부귀하여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꼭 아셨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귀가 작은 사람 중에 운이 좋은 사람, 즉 부자인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대신 이런 사람들은 아주 허약 체질이라 항상 병을 달고 살며 또 어디든 항상 다치고 사는 삶이 아주 많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꾸준하게 운동을 하여 건강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고 큰 부귀를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여러분, 코가 작은 사람은 뭐든 미루지 말고 사십시오. 여러분, 상학에서는 코는 재물창고라고 말을 합니다. 네, 얼마나 많은 돈이 이 사람을 통해 움직이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모두 자기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코 아래 인중 부분이 넓어야 하지만 이는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하여 이렇게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알려드리는 것인데, 이런 사람은 늘 미루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사람은 부지런하기만 하면 큰 부를 얻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에이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에이 조금 이따 할게 라는 말이 많아지게 되면 이 사람은 허망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여러분, 얼굴이 큰 사람은 융통성이 곧 부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상학에서는 화형이나 토형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토형이든 화형이든 이 사람은 무조건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믿음성은 있고 꾸준한 면은 있지만 이 사람은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고 또 세상의 흐름에 항상 한 발 늦는 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여 어울림이 좋아야 하는 것이며 융통성이 또 좋아야 하는 거예요. 네, 이런 형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남들과 어울림이 좋다면 무조건 큰 부를 형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나는 사람, 어울리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신에게 오는 부가 적어지게 되는 사람이 또 이런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로, 얼굴이 갸름한 사람은 인내가 곧 부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 상학에서는 목형과 수형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무조건 인내가 돈인 사람이며 항상 인내가 부족하여 꾸준함이 부족하여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형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이것만 보완된다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홉 번째로, 얼굴이 각진 사람은 자신감이 곧 부인 사람입니다. 네, 대표적인 예가 박경림 씨, 전현무 씨, 박나래 같은 얼굴 스타일입니다. 맞습니다. 이런 형상의 분들은 자신감, 즉 자신을 믿는 마음, 당당함이 돈인 사람들이며 이것이 인생의 번영을 만들고 또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의 형입니다. 혹시 이런 형상의 얼굴을 가지고 계시다면 절대 자각하지 마시고 항상 웃으시면서 당당하게 사세요. 네, 그리하면 분명 큰 부와 번영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